당신의 인생을 밝혀줄 정약용의 편지글을 들어봅시다. 가난을 걱정하지 말라. 세상 여러 가지 사물은 대개 변화하는 것이 많다. 풀과 나무 가운데 작약은 바야흐로 그 꽃이 활짝 핀 시기에는 어찌 아름답고 좋지 않으리요마는 말라 시들어버리면 정말로 환물일 뿐이다. 비록 소나무와 잣나무가 오래 산다고는 해도 수백 년을 넘기지는 못하고 쪼개져서 불에 타지 않으면 또한 바람에 꺾이고 좀이 먹어 없어지게 된다. 사물이 그러하다는 것을 사리의 통달한 선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유독 놈과 팥의 변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세속에서는 팥을 사고 집을 마련하는 자를 가리켜 순박하고 진실하며 든든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놈과 밭이라는 것이 바람이 날려버릴 수도 없고 불이 태울 수도 없으며 도둑이 훔칠 수도 없어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파괴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놈과 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팍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놈과 밭의 땅 문서를 보고 그 내력을 조사해보면 어느 것이나 100년 동안 주인이 바뀐 것이 적어도 5-6번은 되고 많은 경우에는 7, 8이나 9번까지 된다. 그 성질이 유동하여 잘 달아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남들에게는 가볍게 바뀌지만 유독 나에게만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리라 믿고 그것이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창기나 논다니는 여러 번 남자를 바꾼다. 그런 여자에게 어찌 나에게만 오래도록 정조를 지키기를 바랄 것인가? 논과 밭을 믿는 것은 기녀의 정절을 믿는 것과 같다. 부자는 밭두렁이 가로세로 연이어 있으면 뜻에 차고 기운이 나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손을 보며 만세토록 살아갈 터전을 너희들에게 주노라고 한다. 모르긴 해도 진시황이 당년에 그 아들 호해에게 진나라를 전한 것은 앞에서 말한 부자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논과 밭을 물려주는 일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재물이란 허망한 것이다. 지금 내 나이가 적지 않으니 겪어본 일도 많다. 재산이 있어 자손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 자는 1000이나 100 가운데 한두 사람뿐이다. 형제의 자식을 취하여 그 재산을 불려준 자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간신히 소목을 따져 몸을 굽신거리거나 거적자리를 갈고 애걸하여 양자를 맞아 그 재산을 먼 친척에게 주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평일의 소행은 저녁밥 한 끼도 아끼는 자들이 거의 다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며 꾸짖지도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않는다. 그가 자라서는 마음속으로 부모가 늙기를 바란다. 3년상이 겨우 끝나면 도박과 노름 등 몸의 3충의 기회를 갖춘다. 이로써 부모가 애써 모은 재산이 잘못 나가버리는 경우가 줄줄이 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른바 부자라고 어찌 부러워할 것이며 가난하다고 어찌 슬퍼할 것이랴?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고개를 돌려 거슬러 생각해보아도 그러한 까닭을 알 수 없다. 너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았느냐? 누에가 알에서 나올 만하면 뽕나무 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 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너는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는 말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 가난한 선비가 생업을 꾸려나갈 방도를 생각하는 것은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작은 너무 힘들고 장사는 명예가 손상되어 손수 과수원이나 채소밭을 가꾸고 희귀한 과일과 맛 좋은 채소를 심는다면 왕용처럼 모야씨에 구멍을 뚫고 운경처럼 참외를 팔더라도 해댈 것이 없을 것이다. 좋은 꽃과 기이한 대나무로 군색함을 가리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이다. 봄에 비가 갓 개일 적마다 조그만 가래와
큰 보습을 들고 메마른 자갈밭을 파고 거친 잡초를 매거라. 그렇게 도랑과 두둑을 정돈하여 종류별로 종자를 뿌리고 모종도 하고 돌아와 짧은 시 수십 편을 지어 석호의 유운을 모방하기도 하고 또 형상 등의 뽕나무 수천 줄을 심고 별도로 3칸 잠실을 지어 7층 잠상을 설치해 놓고 아내에게 부지런히 누에를 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몇 해만 하면 식량, 소금, 육장 등의 살림살이로 결코 남편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육경이나 여러 성현의 글도 모두 읽어야 하나 특히 논어만은 종신토록 읽어야 한다. 삼례에 대해서는 잡복의 제도만 알면 이름난 집안의 훌륭한 후손이 될 수 있으며 주역을 읽어 추위 왕래의 자취를 살피고 소장 존망이 이치를 증언한다면 천지를 이해하고 우주를 망라할 수 있을 것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좋은 의복을 입고 겨울에는 카도새, 여름에는 발 고운 갈포옷으로 종신토록 넉넉하게 지내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빛이나 공작 여우나 너구리 담비나 오소리 등속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향을 풍기는 진수성찬을 조성마다 먹으며 풍부한 쇠고기 양고기로 종신토록 궁하지 않게 지내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호랑이나 표범, 여우나 늑대, 매나 독수리 등속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연지분을 바르고 푸른 물감으로 눈썹을 그린 미인과 함께 코대강실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는 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세상을 마친다면 어떻겠는가? 아무리 모장과 여의 같은 미인이라도 물고기는 그를 보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다. 돼지의 즐거움이라 해서 금고기나 소재의 호화스러운 놀이보다 못할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 한 가지 일만은 위로는 성현을 뒤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길이 깨우칠 수 있으며 어두운 면에서는 귀신의 정상을 통달하고 밝은 면에서는 왕도와 패도의 정책을 도울 수 있어 짐승과 벌레의 부류에서 초월하여 큰 우주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인 것이다. 맹자는 대체를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지만 소체를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어 금수에 가까워진달라고 하였다. 만약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살기를 원할 텐가? 가난을 걱정하지 말라. 세상 여러 가지 사물은 대개 변화하는 것이 많다. 풀과 나무 가운데 착약은 바야흐로 그 꽃이 활짝 핀 시기에는 어찌 아름답고 좋지 않으리요마는 말라 시들어버리면 정말로 환물일 뿐이다. 비록 소나무와 잣나무가 오래 산다고는 해도 수백 년을 넘기지는 못하고 쪼개져서 불에 타지 않으면 또한 바람에 꺾이고 좀이 먹어 없어지게 된다. 사물이 그러하다는 것을 사리의 통달한 선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유독 논과 밭의 변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세속에서는 밭을 사고 집을 마련하는 자를 가리켜 순박하고 진실하며 든든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논과 밭이라는 것이 바람이 날려버릴 수도 없고 불이 태울 수도 없으며 도둑이 훔칠 수도 없어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파괴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실팍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논과 밭의 땅 문서를 보고 그 내력을 조사해보면 어느 것이나 100년 동안 주인이 바뀐 것이 적어도 대여섯 번은 되고 많은 경우에는 7, 8이나 9번까지 된다. 그 성질이 유동하여 잘 달아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어찌 남들에게는 가볍게 바뀌지만 유독 나에게만은 오랫동안 남아있으리라 믿고 그것이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창기나 논다니는 여러 번 남자를 바꾼다. 그런 여자에게 어찌 나에게만 오래도록 정조를 지키기를 바랄 것인가? 논과 밭을 믿는 것은 기녀의 정절을 믿는 것과 같다. 부자는 밭두렁이 가로세로 연이어 있으면 뜻에 차고 기운이 나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손을 보며 만세토록 살아갈 터전을 너희들에게 주노라고 한다. 모르긴 해도
진시황이 당년에 그 아들 호해에게 진나라를 전한 것은 앞에서 말한 부자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논과 밭을 물려주는 일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재물이란 허망한 것이다. 지금 내 나이가 적지 않으니 겪어본 일도 많다. 재산이 있어 자손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 자는 천이나 백 가운데 한두 사람뿐이다. 형제의 자식을 취하여 그 재산을 불려준 자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간신히 소목을 따져 몸을 굽신거리거나 거적자리를 갈고 애걸하여 양자를 맞아 그 재산을 먼 친척에게 주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평일의 소행은 저녁밥 한 끼도 아끼는 자들이 거의 다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며 꾸짖지도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않는다. 그가 자라서는 마음속으로 부모가 늙기를 바란다. 3년상이 겨우 끝나면 도박과 노름 등 몸의 삼충의 기회를 갖춘다. 이로써 부모가 애써 모은 재산이 잘못 나가버리는 경우가 줄줄이 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른바 부자라고 어찌 부러워할 것이며 가난하다고 어찌 슬퍼할 것이랴?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고개를 돌려 거슬러 생각해보아도 그러한 까닭을 알 수 없다. 너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았느냐? 누에가 알에서 나올 만하면 뽕나무 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 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너는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는 말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 가난한 선비가 생업을 꾸려나갈 방도를 생각하는 것은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작은 너무 힘들고 장사는 명예가 손상되어 손수 과수원이나 채소밭을 가꾸고 희귀한 과일과 맛 좋은 채소를 심는다면 왕융처럼 모야씨에 구멍을 뚫고 은경처럼 참외를 팔더라도 해댈 것이 없을 것이다. 좋은 꽃과 기이한 대나무로 군색함을 가리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이다. 봄에 비가 갓 개일 적마다 조그만 가래와 큰 보습을 들고 메마른 자갈밭을 파고 거친 잡초를 매거라. 그렇게 도랑과 두둑을 정돈하여 종류별로 종자를 뿌리고 모종도 하고 돌아와 짧은 시 수십 편을 지어 석호의 유운을 모방하기도 하고 또 형상 등의 뽕나무 수천 줄을 심고 별도로 3칸 잠실을 지어 7층 잠상을 설치해놓고 아내에게 부지런히 누에를 기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몇 해만 하면 식량, 소금, 육장 등의 살림살이로 결코 남편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육경이나 여러 성현의 글도 모두 읽어야 하나 특히 논어만은 종신토록 읽어야 한다. 삼례에 대해서는 잡복의 제도만 알면 이름난 집안의 훌륭한 후손이 될 수 있으며 주역을 읽어 추위 왕래의 자취를 살피고 소장 존망이 이치를 증언한다면 천지를 이해하고 우주를 망라할 수 있을 것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좋은 의복을 입고 겨울에는 카도새, 여름에는 발 고운 갈포옷으로 종신토록 넉넉하게 지내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빛이나 공작 여우나 너구리 담비나 모서리 등속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향을 풍기는 진수성찬을 조성마다 먹으며 풍부한 쇠고기 양고기로 종신토록 궁하지 않게 지내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호랑이나 표범, 여우나 늑대, 매나 독수리 등속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연지분을 바르고 푸른 물감으로 눈썹을 그린 미인과 함께 코대강실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는 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세상을 마친다면 어떻겠는가? 아무리 모장과 여의 같은 미인이라도 물고기는 그를 보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다. 돼지의 즐거움이라 해서 금고기나 소재의 호화스러운 놀이보다 못할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 한 가지 일만은 위로는 성현을 뒤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길이 깨우칠 수 있으며 어두운 면에서는
귀신의 정상을 통달하고 밝은 면에서는 왕도와 패도의 정책을 도울 수 있어 짐승과 벌레의 부류에서 초월하여 큰 우주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인 것이다. 맹자는 대체를 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지만 소체를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어 금수에 가까워진다라고 하였다. 만약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살기를 원할 텐가?